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봤는데요. 배틀로얄 이후로 이런 종류 얘기를 워낙 많이 받고 도박묵시루 카이지나 신이 말하는 대로 해서 가져온 것들이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을 때 그것을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던데요. 좋은 일이죠. 앞으로 이런 영리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자우림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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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긴 연휴 끝나고 좀 후유증 토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며칠 좀 있으면 또 주말이니까요. 조금 참으시고. 1570님 차에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오늘까지 휴가인 곳이 많나 봐요. 차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생방 전에 작업이 더 있어가지고 오늘 일찍 오긴 했었는데 2, 3시 그 정도에는 정말 차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원래 차가 뭐 막히는 시간대는 아니어서 지금도 차가 없나요 길에? 오늘까지 쉬는 회사는 좋은 회사네. 오정진님 저도 오징어 게임 봤는데 시댁 갔을 때 형님이 프론트맨이 누군지 이건 근데 이 문자 자체가 약간 스포인데 이거 오정진님 본인이 스포를 당하셔서 짜증이 났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청취자분들 전부를 스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온전히 읽어드리진 않고 편집해서 읽어드렸고요. 한혜영님 웅디 저녁 시간대로 이사 가신 후에 다시 듣기로만 듣다가 본방은 처음이에요. 가게 오픈 시간대라 저녁엔 못 들었는데요. 오늘 손님이 꽤 많아서 솔드아웃하고 듣고 있네요. 내일 이렇게 본방송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박 기운 전해드려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잘 받았습니다. 매일 솔드아웃해서 저희와 함께 생방으로 즐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 나의 친애하는 하루에서 함께 읽고 공유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엔딩송도 같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에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뭐 이젠 잘 맞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휴 때 뭐 하셨어요?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어요.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사실 어디 막 왔다 갔다 가지는 않고. 그냥 번잡하게 나가진 않고 그냥 잠깐 외출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 약간 무서워서. 조심해서 좋을 건 없죠. 웅디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 방송을 듣기는 했는데. 방송 있는 시간에 방송하고 아니면은 저도 이제 집에서 좀 뒹굴뒹굴 하거나. 쉬셨군요. 근데 잠깐 저희 집이 이제 한남동인데 그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강동이거든요. 저기 사진 찍으러 잠깐 갔다 왔어요. 한적할 때. 필름 카메라. 어떻게 하셨지? 그냥 물어봤어요. 저도 필름 카메라 하나 있어가지고. 필름 카메라 찍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날씨가 좋더라고요. 어떤 사진 찍었을지 좀 궁금해요. 요즘 같은 하늘 보기가 좀 어려운데. 맞아요. 자, 그러면 애지중지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제 홍보 같은데. 너무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하나. 그래서 오징어 게임 얘기는 조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 해볼게요. 근데 화제는 화제예요. 그렇긴 하죠. 전 세계 1위더라고요. 웅디도 봤다고 얘기도 하셨고 오프닝도 얘기하셨으니까 확실히 화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진짜 그냥 화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로 나왔어요. 최초로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의 N 플랫폼에서 전체 1위를 했습니다. 근데 N 플랫폼 자체가 전 세계 이런 OTT 플랫폼 1위잖아요. 네.
대단하네요. 그 중에서도 1위를 한 거니까 대단하네. 대단하긴 한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서는 이때까지의 최고 순위는 지난해 공개됐던 스위트 홈이었어요. 그러니까 3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위를 한 게 정말 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존 게임 장르의 신선함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빚더미에 올라서 물러날 곳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게임을 하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게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식상한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신박한 콘텐츠로 먹혔다라는 평이 다수더라고요. 희한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방탈출하는 영화는 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정말 빚더미에 올라서 맞아요. 물러설 곳 없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게임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는 거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미권에서 통했다. 네, 그렇죠. 먹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CG가 최소화되고 세트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아유, 미술이 한 8할은 미술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저게 CG인가? 아니면 실제로 세워둔 벽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제 세트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컴퓨터 그래픽 최대한 줄이고 실제로 실제 크기로 지은 원색적인 세트장이 굉장히 시선을 빼앗고 특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80년대 국어 교과서에 등장했던 영희. 그렇지. 영희가 로봇으로 등장한 게 저는 저거 대박인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영희가 굉장히 난폭하더라고요. 많이 무섭더라고요. 많이 난폭하더라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일 것 같은데. 요거죠.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깔고 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456명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규칙 아래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몰입을 하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다. 네,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뭐 또 그럴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자체로 즐거운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배달 음식 용기철입니다. 이거 명절 끝나고 아이고 이게 음식 쓰레기 산이 생겼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심지어 웅디도 매일 시켜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OX 퀴즈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양념이 물든 플라스틱 용기는 전부 일반 쓰레기다? X입니다. 이게 왜 X예요? X예요. 나 이거 물 청소하는데? 이게 헹구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버려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빨간 물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얼룩은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기름기 정도 잘 세척해서 버리시면 되고요. 정말 나는 완벽하게 정석대로 해서 버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시면 빨간 얼룩 웬만큼은 지워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지워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버리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로 청소까지 또 해야 된다. 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야, 이거 가슴 어려워진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무슨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처럼 이거 쓰레기 수거하는 시스템 나옵니다. 돈 내고. 어머, 그럴듯하다. 지금 그래서 다 알아서 분리수거하고 다들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커지니까 쓰레기 시장이. 맞아요. 아무튼 또 두 번째, 치킨 무 용기에 비닐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도 재활용이 된다? O입니다. 요건 O예요. 저도 요거는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비닐이 붙어 있는데? 비닐이 정말 잘 안 떼지는 그 접착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이 붙어 있는 비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플라스틱류로 배출을 해도 된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끝에까지 막 붙어 있어가지고 이건 재활용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은요? 세 번째는 캔 음료는 최대한 작게 압축한 뒤에 버려야 된다. 이건 오겠지. X입니다.
X예요. 우리가 보통 배달 오는 캔 음료의 용량은 네. 355ml가 많아요. 예. 요거를 딱 납작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너무 납작하게, 너무 작게 만들면 선별장에서 이게 자석을 이용해서 캔을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캔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로로 완전 납작하게 누르기보다는 가로로, 그러니까 배 정도만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류하시는 게 좋아요.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름 묻은 치킨 종이 상자도 재활용할 수 있다. X. O입니다. 아니 뭐 이거 다 틀리네. 아니 기름이 묻어 있는데 어떻게 재활용을 해? 기름기와 양념만 최대한 닦아낸 뒤에 버리면 되고요. 예. 만약에 정말 온전히 젖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 소위 말하는 양념에 쩔어 있는 정도만 아니면 네.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쩔어 있는 게 아니면. 네. 그렇죠. 쩔어 있지 않으면. 네. 다음. 네, 마지막 5번째는요. 색깔이 들어간 스티로폼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O입니다. 오. 네. 잠깐 색깔이 들어간 스티로폼이 뭐가 있죠? 있죠. 예를 들어서 고기 담아주는 스티로폼, 뭐 회 담아주는 스티로폼 이런 거 보시면 뭐 빨간 용기. 그쵸. 예.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은 재생 원료의 가격이 굉장히 완전 바닥을 친대요. 엄청 낮아진대요. 네,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도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흰색 위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있거나 혹은 스티로폼에 뭔가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다면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고요. 흰색 스티로폼이라면 씻어서 분리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틀리네요. 저 이렇게 제대로 잘 분류하고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 신기하네. 근데 저도 조사하면서 이거? 이렇게 생각된 게 많았어가지고 그만큼 약간 이게 그 쓰레기를 버리거나 혹은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아직 명확한 맞아요. 원칙이 없는 거 아닐까요?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렇게 음식 배출을 많이 한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맞아요. 원칙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립니다. 네. 예, 많이 헷갈려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충분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네. 오늘의 애지중지 뉴스, 애지중지 퀴즈 알아보겠습니다. 네,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유행한 놀이로 원형,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오징어 모양의 문양에서 공격과 수비진이 대치하는 놀이.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통 놀이죠. 1번 문어게임, 2번 한치게임, 3번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2부를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당첨자 5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네, 상큼하게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 그리고 노라조의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뵐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웅 쇼.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이 로고송 들을 때마다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끝내야 할 때를 놓쳐서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뒤가 좀 길어. 애지중지 퀴즈 정답 3번 오징어 게임이었고요. 박혜진님 3번 오징어 게임이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무한도전에서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 안 해봤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정재훈님 3번 오징어 게임이요. 어제부터 육아 퇴근하고 남편이랑 오징어 게임 보기 시작했는데요. 2회까지 봤는데 잔인하긴 한데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오늘도 쭉 이어보려고요 해주셨고요. 그 외에 0744님
박란님, 오향선님 커피 쿠폰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잠시 후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월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원래 화요일인데 목요일로 옮긴 지 이번이 두 번째죠? 그럴 겁니다. 자, 오늘은 역사 속의 우애 깊은 형제자매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선신 교수님, 나 네? 그런 거 몰라요. 뭘요? 난 당신 몰라요. 난 아는데.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웅본색의 주윤발의 그 형제를 가슴에 갖고 사는 썬킴인데 앞에 뭐에 그걸 하신 거예요? 방금 우리 광고 마지막에 이병헌 씨가 난 그런 건 몰라요. 광고를 왜 안 들으세요? 큰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난 몰라요 하는데 너 멋있잖아. 1 더하기 1은 뭐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난 귀요미죠. 그런 거 몰라요. 전 누구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사랑이 뭐예요? 난 그런 거 정말 몰라요. 그렇죠. 네. 박광일 작가님이 굉장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지금 작가님 우리 멤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끼워야 될지 몰라서 잘 지금 끼셔야죠. 계속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와, 왜 그럭저럭 이런 단서가? 그러니까 이제 연휴라고 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잘 넘기는 게 지혜일 것 같아서 아들이 그럭저럭 잘 넘겼다. 중립을 잘 쓰셔야 돼요. 왜 뭔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죠, 뭔가 좀 그렇죠. 이렇게 미리 좀 뭐랄까 약간 긴장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느긋해지면 약간 오지랖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이것저것 이제 참견을 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본의 아니게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되거나 있죠.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잘 지냈다 이런 느낌이 이제 그럭저럭 지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선신 교수님한테 이제 집안에 진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이고 썬킴아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누구는 또 지금 둘째를 또 낳았다는데 좀 나이가 비슷하지 않니?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쓸데없는 오지랖이죠. 전화번호 그렇죠. 삭제해버려야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뭐 음복도 많이 하고 뭐 셀프 음복이라고 하죠. 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하셨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셀프 음복을 했습니다. 네. 왜 음복이라 그러세요, 갑자기? 네? 왜 음복? 명절이니까요. 그래서 왜 여러 가지 섞어서 예. 뭐 이렇게 동서양 걸로.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동 트는 거 보고도 음복도 해보고. 왜 오늘따라 되게 슬퍼 보인다. 슬퍼 보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지? 진행하시죠. 원래 선신 교수님이 그렇지 않은데 명절 속에... 이후엔 선신 교수님이 약간 의기소침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도 그 슬픔 속에 슬기운이 남아 있어서. 노래 가사 같다. 네. 알겠습니다. 난 그런 건 몰라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자, 근데 우리 작가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명절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역사 속에 우애가 깊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형제가 아니라 형제지만 정말 의로운 형제들.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애롭길래 역사의 기록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은 잘 없죠, 사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정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사, 뭐 세계사, 중국사를 보면은 의외로 의 좋은 형제가 없어요. 대부분 권력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죠. 안 좋은 예가 훨씬 더 많죠. 맞아요, 진짜. 안 좋은 얘기가 한 곱하기 10배는 더 많죠. 대표적인 얘가 킬방원이잖아, 킬방원. 킬방원이 뭐예요? 이방원. 죄송합니다. 우리 조선 전기까지는 높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후기로 갈수록 이제 막 저희도 얘기하다가 욱하게 되는 정말 좀 너무 지도자로서 엉망진창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이 싸울 땐 더 치고받고 잔인하게 싸운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몰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모 또는 또 조부나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오히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게 내 몫인데 왜 형한테 가지 동생한테 가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우애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좀 드문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약용 형제. 누구요? 정약용. 아 정약용. 네. 그래서 형은 흑산도로 나는 강진으로 가면서 그 애틋했던 이야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같은 카톨릭교로서 둘 다 이제 희생을 당한 권철신, 권일신 형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우애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은 판서 5개 정승. 그다음에 동생은 판서 6개 다. 그다음에 정승을 했던 정태와 정치와 형제. 그걸 우애라기보다는 그냥 뭐 별이 5개 침대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과 누나. 왕과 누나?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왕이 됐는데 네. 공주여서 그냥 시집 가서 몰랐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이 예를 들어서 뭐 정성공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정, 그다음에 인종이 동복 누나였던 효혜공주에 대한 어떤 정,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형제의 우애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 아까 썬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것들이 개수로도 많지만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요번에 이거 형제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사를 한번 봐봤어요. 일본사에 뭐 우애에 그 관련된 케이스가 있나? 거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애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안 해요. 일본에는 왜냐하면 이 에도 막부 때까지만 있어요. 누구? 우애하라. 이거 우애할 거예요 진짜. 재밌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주고 규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전 재산과 권력은 장자에만 상속이 돼요. 그렇지. 나머지 뭐 둘째, 셋째는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머슴을 살든지. 근데 진짜 엄격하게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장자와 둘째, 셋째 사이에 우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동양 3국 이 동북아 3국은 다 이게 불문율이잖아요, 사실. 장자상속. 장자상속인데 또 이제 유목민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 말자상속이기 때문에 몽골이라든지 청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사례가 나라별로 다르고 또 문화권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경쟁이나 어떤 또 투쟁이 나타나는. 내가 보기에는 우애가 깊으려면은 상속을 없애야 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형제가 많을 것 같죠. 거의 안 등장하고 의형제는 엄청 많아요. 의형제는 많죠. 왜냐하면 일단 유비관의 장비는 거짓말이고 이 의형제라는 것은 그럴 수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제 어슷하게 갑시다. 다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형제를 맺는 게 의형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형제일 수도 있었어요. 동원결이 그러지 마세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너무 정사만 강요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역사 속에 우애 깊은 형제 이야기 어디부터 가볼까요? 가시죠. 네, 한국부터 가죠. 네, 아마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의 좋은 형제. 벽가리를 서로 나눠주는. 그래서 형은 동생이 걱정돼서 저 집이 조금 더 뭐 살림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밤에 벽가리를 갖다 놔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똑같거든요. 근데 동생은 또 밤에 몰래 형한테 벽가리를 갖다 줘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이 벽가리가 왜 도대체 줄지를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달빛 아래에서 서로 벽가리를 상대방 집에 전달하는 형제가 만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국민학교 교과서 2학년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전 시절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 시절에 그게 실려. 지금 이제 없나 보군요. 그럴 것 저는 같기도 기억을 하고요. 못하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의 좋은 형제라고 하면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지금 세대에게 의 좋은 형제하면은 무한도전의 에피소드로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정준하 씨. 그 그림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그 그림이 실제로 교과서에 실렸던 거를 조금 번안해서 아마 표지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
그것도 혹시 그냥 원래 일본 건가요? 아니,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예산 대응면에 전해져 오는 역사 사실. 아 우리 거야? 예, 우리 거다. 맨날 이런 얘기 다 일본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전혀 그러니까 웅디가 좀 이상해졌어. 왜? 왜? 뭐 와 방금 밥 먹고 왔죠? 예, 밥 먹고 왔어요. 혈당 치솟. 예, 제가 11시 할 때는 빈속이어서. 밥 먹고 와야 돼 방송은. 우회 하나 좋았어요? 우회 하나 진짜 이거 고마해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군요. 그래서 형의 이름은 이성만이고요. 이성만. 동생 이름은 이순 형제였고 네. 신전 동국여지 성남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 세종 때에 이들이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연산군 때 비석으로 대응면에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연산군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 때는 뭐 정치하고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고려 말에 이제 호장 벼슬을 하고 있었던 이성만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예산에 가면 여러분들이 의존 형제와 관련된 뭐 공원, 무슨 상품, 어떤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이게 역사 기록에 근거했기 충남 때문에 예산, 충남 예산, 의존 사과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이제 의존 형제 공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존 형제 공원. 예산이 사과예요? 예산이 사과 아닌가요? 사과로 유명하죠. 예산 능금. 예산 능금. 예. 윤봉길 의사도 유명하시고. 맞아요. 예. 그래요. 난 이게 우리나라 거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이제 동화가 아니네. 아무튼 그렇게 전에 내려온 얘기 중에 상당수가 일본 거라고 이제. 그거야 우리 도깨비 시리즈는 다 그렇지. 일본 도깨비 다 일본 거고. 온인의 손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빨간 휴지줄까 파란 휴지줄까 그것도 일본 거고. 각바의 손거고 일본.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셔도 되고 이게 동화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역사 이야기였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가실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의좋은 형제 공원도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썬킴 교수님. 뭐요? 우회. 우에하라 데스. 자, 오늘 제가 루미에르 형제. 그러니까 의외로 기술 발전을 이룬 형제들이 많아요. 예. 그림 형제.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린 형제를 알고 있는데. 에이 아니야. 그래서 있다니까요. 그림 형제 영화 개봉했을 때 무슨 페인터 브라더스인가 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극장 앞에서. 거짓말쟁이. 초등학교 때 그림 동화라 그래서 그림 동화. 그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박 작가님 그랬죠. 네, 진짜. 아니 그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림 형제. 그림 형제. 그리고 또 루미에르 형제는 루미에르 형제 영화를 만들었죠. 예. 오늘은 라이트 형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든. 오랜만에 듣는다. 라이트. 원래 발음은 라이트 형제죠. WR 발음이요. 라이트는 불 형제고 쌍라이트고. 그분들도 형제네. 예. 아버지가 쌍라이트요.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합시다. 뭐 오징어 게임 얘기도 하면서 뭐 쌍라이트도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요. 오징어 게임 이거 해봤어요? 그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그 SNS에 장동건, 현빈, 원빈 사진을 쫙 깔아놓고 중간에 내 얼굴을 끼워 넣는 게임이 있어요. 사진을. 그게 오징어 게임이야. 요즘 시대에 그럼 새로운 형태의 오징어 게임이네.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요? 내가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야. 현빈 앞에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도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나면 하면 좋은데 오징어가 언제부터 그 못생긴 사람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그거 함 들어갈 때 얼굴에 오징어 마스크 쓰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얼굴 가린다고 해서. 신랑 떼고 다 못생겼다. 진짜 거기서 온 걸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오징어 구우면서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서 찌그러지는 모습 때문에 쭈그랭이. 오늘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는 우리 비행기를 만들었다라면 알고 있잖아요. 1903년도에 12월 17일 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라이트 형제가 아버지가 자전거 수리방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잘 못 살았거든요. 친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두 형제가 매일 하는 게 뭐였냐면 아빠가 자전거 고치는 거 보면서 우리도 다른 거 한번 고쳐볼까? 시계도 고치고 무슨 장난감도 고치고 이제 손 기술을 이제 배운 거죠. 굉장히 좋은 손 기술을 가진 집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리힐렌탈이라는 그 독일 발명가가 마침 글라이더를 타고 비행을 연습을 하다가 나르는 그 모험을 하다가 떨어져 추락사를 했다는 뉴스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윌버 라이트고 동생이 이제 그 오버 라이트인데 형이 야 우리 한번 그러면 이왕 만드는 거
우리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좋아, 형,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도전을 합니다. 진짜 설계까지 다 하면서 80회를 시도를 해요. 80회 시도를 해요. 이게 사실 거의 반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예. 결국에 형은 떨어지면서 그 한 번은 추락하면서 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그 비행기 운전을 못 하고 역사적인 1903년도 12월 17일 날 형은 이 말을 해요. 바람이 분다. 동생아, 이제 우리가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가 비행기를 몰고 날아봐라. 그럼 동생은 만약 날면은 인류 최초로 난 사람이 내가 혼자가 됐는데 형 괜찮겠어? 괜찮다. 나는 밑에서 응원해 줄게. 바람이 분다. 우린 날 수 있겠다. 드디어 떠요. 1903년 12월 17일 딱 12m 날아가요. 이게 대서특필이 됐겠죠. 미국 내에서. 드디어 인류가 날았다. 동력으로. 동력으로 날았다.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헐뜯기 시작해요. 보통 근데 또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그때 스미소니언 과학재단에서 네. 이 사뮤엘 랭글리라는 박사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랭글리가 앵그리에서 이거 악하다 이거는. 랭글리 박사가 예. 이놈들 원래 그 내가 연구했던 그런 기술이야.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건데 네가 훔쳤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난 스미소니언 과학연구소의 랭글리 박사인데 이 조그만 두 녀석들이 내 기술을 훔쳐가지고 지금 뭐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그 1년 후에 이 대결을 시켜줘요. 대결. 2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그러면 랭글리 박사가 만든 비행기와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를 동시에 한번 띄워보라. 누가 더 오래 체류하냐. 누가 더 그 정확한 기술인가. 네. 하나, 둘, 셋. 뛰었는데 랭글리 박사는 바로 계열까지 푹푹 처박혀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400m를 날아가요. 400m.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권력을 가진 게 이제 랭글리 박사이기 때문에 전 미 언론에 그래도 저 인간들이 내 기술을 훔쳤다. 라이트 형제가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프랑스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 뭐랄까 공장에서 만든 비행기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예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시비 거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글렌 커티스라고 그 당시 특허가 이렇게 아직 이제 보편화가 안 된 상황인데 글렌 커티스가 딱 특허를 내버리는 거예요. 비행기술을. 자, 누가 만들었든 간에 이 기술은 나 글렌 커티스 이름으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돈 내야 된다. 너 그 라이트 형제들 돈 내라고. 형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에 동생 보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이게요. 라이트 형제 대 글렌 커티스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뭐랄까 무고로 결론이 나는데. 누구의 무고? 네? 글렌의 무고. 커티스의. 그러니까 커티스가 이 말도 안 되는 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거기 송사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형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작 개발에 관련된 문제로 본인의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개발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질투와 질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동생 라이트는 이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거기서 떼돈을 벌기 시작해요. 난 미국 이제 싫다. 안 가겠다. 근데 마침 대공황이 터졌어요. 이 커티스의 항공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네. 잘 됐다. 복수 타임이다. 해가지고 동생이 건너가가지고 커티스 항공회사를 인수를 해버려요. 인수를 한다. 그리고 그 커티스는 그 때문에 2년 후에 화병으로 죽습니다. 권선징악인가요? 네? 권선징악인가요? 권선징악이죠. 근데 이게 사실 끝까지 듣고 나니까 형제의 오해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형에 대한 복수였어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2차 대전 때 가장 많은 전투기를 만든 회사가 커티스 항공이었거든요. 예.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동생도 죽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알아요? 몰라.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진짜 이거 기억에 남아있어요. 바람이 분다. 이제 우리 날 수 있을 것 같다. 형의 그 말. 그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이거 그 시인 폴 발레리의 바람이 분다에 살아야겠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나? 차라리 바람이 부어러 온다 노래를 부르죠. 알겠습니다. 역사 속 우애 깊은 형제자매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형제 간의 우애를 뜻하는 사자성어 중에서요. 형제가 금덩이를 던지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사자성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일확천금, 2번 동서고금, 3번 형제투금. 오늘 힌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돈 투자를 형제투자금융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고 있다고요? 관심 있으면 이게 실제 존재하는 회사 아니겠죠? 연 이자율도 높고. 형제 투자. 진짜 존재했으면 내가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 사자성어 처음 들어가 솔직히. 오늘 정답 어려워요. 형제투자금융. 예, 형제투자금융에 하고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자, 허지용 쇼 오늘 히스토리 월드 3부로 돌아왔습니다. 역사 속의 우애 깊은 형제자매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슬비님, 여기 예산 대흥면이에요. 의좋은 형제공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에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이야기가 나와서 또 반갑네요. 어깨에 힘이 뿜뿜 들어갑니다 해주셨고요. 아까 잘 들으셨나 봐요. 백근숙님은요. 저도 어제 TV에서 자산후보 보면서 형제의 우애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유배 생활 두 형제가 서로 다독여주면서 버티더라고요 해주셨고, 오춘하님은 저도 결혼 전엔 동생이랑 사이가 참 좋았는데요. 지금은 동생보다 올케랑 친해요. 동생은 술을 못하는데 올케랑은 술친구를 할 수 있거든요.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매개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아까 라이트 형제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라이트 형제라니까요. 아직까지 저는 라이트 형제 이야기와 역사 속 우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냥 인간들 사이의 질투와 질시. 아니, 성공한 사람 질투, 쓸데없이 질투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닌가. 커티스란 인간 때문에 형 라이트가 뭐야, 그게. 화병으로 죽었고 동생은 복수하기 위해서 커티스가 만든 항공사를 인수를 했다니까요. 반성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는 꼭 형제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기 전에 문제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네네.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설화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의좋은 형제인 거죠. 네. 길을 가다가 황금 두 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덩이가 뭐예요? 한 덩이도 아니고 두 덩이를. 황금 두 덩어리를. 두 덩이? 덩어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나누면 되지. 하나씩. 형 하나. 그다음에 동생 하나 이렇게 가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형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전에는 형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황금을 서로 나눠 가지니까 만약에 형이 없었다면 내가 황금 두 덩어리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냥 그거를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형한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죠. 형, 나는 금 두 덩이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형 때문에 못 가져서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알아서 살아 이거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이 소중했는데 지금은 금 때문에 형보다 금이 먼저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되게 솔직한 형제네요. 형도 아 그래 너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금이 사실은 우리의 우애를 갈라놓는구나. 설마 그거를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타고 가던 배 위에서 던져요. 이야. 그 위치가 어디예요? 보통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곳은 멀지 않은데요. 가양동에 보면 공암나루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집이 거기예요, 거기. 그 공암나루에서 행주나루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 금을 찾고 싶은 분은 공암나루에서 행주나루로 대각선을 그은 다음에 그 강 밑을 찾아보면 이 얘기까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금을 습득하면은 주인은 누구예요? 글쎄요.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라 여기 변호사들이 나오시지. 한번 물어봐요. 월요일에 나오세요.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금을 찾고 싶은 분은 이 공암나루에서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저 행주나루 고양시로 가는 그 사이에 강물을 찾아보시면 이 금 두 덩어리를 찾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좌표 찍어주셔가지고 시도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근데 이렇게 던지면서요. 던질 때 세게 던지는 척하면서 손을 계속 쥐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에 하면서 야 진짜 멀리 들어서 안 보이지. 근데 이렇게 손에 계속 들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다 웅디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우애 깊은 형제였다니까. 아무튼 이 셋 중에 양천호 씨는 저밖에 없으니까 우리 세 명이서 가다가 그 금덩이를 주면은 양천호 씨는 제가 갖는 걸로. 전 광산 김씨니까 전국에 있는 광산은 다 내 거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 투금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네, 형제 투금 말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제 경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경주 답사를 자주 가면은 네. 항상 지나치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네. 북쪽이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 지나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파루정 로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루정 로타리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해장국 거리거든요. 해장국 거리. 네, 경주에 유명한 해장국 거리입니다. 술도 안 드시면서. 네, 그래도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가면 시원하게 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루정이 사실은 형제의 우애와 관련된 기념물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이 이제 경주 최씨 집안인데 네. 최진립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부자 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형제 중에 최계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 이 최계종의 아들이었던 최동로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 최동로가 8형제를 두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8형제를 뒀는데 그 국자 돌림을 쓰는 8형제들이 네. 모두 똑똑하고 서로 형제를 위하고 잘 살았대요. 허허.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짓고 싶은데 마침 중국에 8형제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낸 사례가 있었던 거죠. 후한 때 순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순숙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모두 8형제인데 예. 굉장히 사이좋고 잘 살아서 순씨 가문의 8용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를 본받자. 근데 후한의 순씨 하면 누구 생각나요? 후한의 순씨? 누구가 있을까요? 순욱. 순욱. 순욱의 할아버지예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순숙의 8아들 중에 순곤이 있고 그래서 그 순곤의 아들이 순욱입니다. 그래서 그 빈 찬압을 받았던 그 조조의 그 넘버원 책사.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그 빈 찬압 얘기는 정사에 없길 바랬는데 진수의 삼국지에 빈 찬압 얘기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빈 찬압을 주기도 참 조조도 참 쪼잔한 게 그러니까요. 그냥 너 나가라고 하면 될 건데 예. 벌써 사형 선고도 메타포 은유적으로 저렇게.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따라서 저 중국의 8형제가 잘 살았으니 우리 8형제가 잘 사는 것도 복이다.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8형제를 기념하는 정자를 짓습니다. 그게 팔우정이에요. 팔우정. 네, 그래서 이제 정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그 비석만 남고 최근에 정자는 이제 복원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경주 최씨와 또 우리가 후한에 있었던 순욱의 아버지 형제들 8형제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면에서 이제 해장국도 드시겠지만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 8형제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그런 역사를 그들은 기리고 싶었구나 이런 어떤 내력을 살펴보면서 경주 답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뭐 집이 좀 재력이 있었나 봐요. 경주 최씨는 굉장히 재력이 있었죠. 형제가 좀 많으면 보통 분란이 있거든요. 분란이 있죠. 흥부 봐봐 흥부. 그러니까 흥부네. 네. 그러니까 이 일대 황호동하고 일단 그 파루정 일대가 전부 다 그 최계종 할아버지네. 그래서 손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회화나무를 하나씩 나중에 재상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흥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언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흥부를 약간 달리 놀부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흥부와 같은 형제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오늘 제가 이거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예. 수풀로 만들고 벽돌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만들고 예. 이게 늑대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래서 늑대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삼형제를 바라보자 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은 우애에 관한 이야기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흥부 얘기는 좀 우리 킵해놓고 어디로 가볼까요? 나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박태기 나무라고 있어요. 박태기 나무. 박태기 나무. 박태기 나무라고 해서 박태기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삼태기와 그거 나가지고. 예. 박태기는 KBS 기자고 네. 박태기 나무라고 해서 바풀떼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박태기 나무가 된 건데 이게 그 자형화라고 중국에서는 불러요.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꽃일 거예요. 그 박태기 나무에서 나는 자형화가 뭐냐면 홍콩의 상징이에요. 홍콩 깃발 있잖아요. 네. 중간에 딱 그 꽃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자형화예요. 박태기 나무. 잠깐 홍콩 깃발 지금 쓰나? 쓰죠. 홍콩 깃발로는 쓰죠. 홍콩 특별 자치구 깃발. 네. 홍콩 가면 2개 있잖아요. 그 오성홍기랑 홍콩 자치구 그 자형화 깃발 2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오성홍기만 쓰지 않을까. 하나 내려가겠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그 박태기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도 우정과 우애의 상징으로 우리가 여겨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우리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이 남북 간의 우정과 우애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박태기 나무도 전시가 됐었어요 그때요. 네. 이 박태기 나무가 왜 그러면 우정 또는 우애, 형제 간의 우애 상징이 됐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말하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때 전씨 삼형제라고 있었어요. 아 하필 또 전씨네요. 밭전자예요. 아 예. 큰 형 이름은 전대 클 때자. 둘째 이름은 전이 넘버 2. 네. 셋째는 전 3이겠죠. 되게 별 고민 안 하시고 지으셨네요. 아버지께서 예. 그렇죠. 네. 네. 이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일단은 전대와 전이는 굉장히 우애가 좋았어요. 물론 전삼도 우애가 좋았고 전대와 전이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있었는데 큰 동서와 작은 동서도 너무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퍼펙트 패밀리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한 마지막에 막내 전삼도 이들 형제들과 또 동서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 아 전삼은 결혼을 끝까지 안 했나요? 아니 드디어 해요. 아 드디어 해요.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막내 동서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재산과 수입을 정확하게 n분의 1로 분배를 했는데 여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큰 댁이 더 30% 가져가고 이게 35% 지금 막내네의 대화죠. 막내네 대화요. 세댁. 세댁이죠. 예. 여보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내일 가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 바에는 분가하고 재산 분할하자고 한번 큰 형님한테 얘기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막내 가서. 분란의 시작이네요. 솔직히 새로 지금 들어온 그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던데 여차 2차 3차 3차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약간 불공평한 것 같아요 형. 그래서 오늘부로 정확하게 우리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고 우리 세 형제 깔끔하게 분가해서 따로따로 삽시다. 형이 들어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너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착하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요. n분의 1. 3분의 1은 이거 집 3분의 1은 네 거. 무슨 뭐 자동차 3분의 1은 네 거. 자동차요. 알겠습니다. 있다고 치고. 예. 하긴 중국의 춘추 시대에 뭐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예, 다 있었습니다. 중국은 다 만들었어요. 축구도 만들었는데. 그럼요. 핵미사일도 있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다 n분의 1로 나누는데. 예. 이 집 마당 한가운데 있었던 박태기 나무, 이 자연화가 피는 박태기 나무 하나만 n분의 1로 안 나눈 상태였어요. 왜? 나무를 쪼개야 되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그래서 큰형이 이것까지 우리 나눠야 되냐 했더니 그 새로 들어온 세댁이 당연하죠. 이것도 우리 3분의 1 가져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저희 분위기가 가쁜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고 했던 그 아줌마 비슷한데요. 누가 먼저 카피를 했을까? 비슷하구만 이거. 그러니까 큰 형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오늘은 쪼개지 말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정확하게 n분의 1로 3분의 1씩 쪼개겠다. 알렉산더가 아니라 솔로몬. 이 박태기 나무를. 그래서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납니다. 이제 큰 형이 도끼를 갖고 와서 이 박태기 나무를 자르려고 해요. 이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멈춰요. 왠지 알아요? 그 자루가 혹시 박태기 나무로 만든 자루인가요? 새로운 이론이다. 그것도 가능하다.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일단 기록을 보면은 박태기 나무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또르르 뚝 이걸 보고 큰형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거예요. 큰형도 펑펑 울어요. 그 둘째 동생 그 전이가 와서 형님 왜 우십니까? 이거 보아라. 이제 보면 또 조식과 조비식도 패러디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한 개냐 두 개냐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를 n분의 1로 자르면은 뿌리도 잘라야 된다는 것인데 네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냐?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죠. 우리가 이 나무 뿌리를 자를 수는 없다. 이건 지키자. 그러면서 둘째 동생도 감동을 해가지고 막 서로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는 셋째잖아요, 근데. 셋째가 그때 안 왔어요. 왜 또 그럴 땐 안 와? 저기서 막 곡소리가 들리니까 뭔 일인가 싶어서 세댁이 또 가본 거예요. 세댁이 갔어요. 세댁이 두 커플이 간 거예요. 커플이 둘 다 갔어요. 둘이 왔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여차 해가지고 뿌리가 같은 한 나무를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그랬더니 막내 그 이제 세댁이 그럴 수가 없다고 여보 이런 불합리한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끼리라도 독립해서 나가자. 했는데 이 전삼이죠. 막내 아들은 그걸 이 종합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이 너무한 것 같다고.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네. 나는 이 상태에서 우리 형님들 손을 대주겠다. 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신혼이죠. 신혼인데
와이프 말을 어기고 쫓아냅니다. 쫓아낸다고요? 쫓아내요. 애초에 이 사단을 왜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해결책을 취할 거면 실제로 이제 박태기에 관련된 시조가 중국에 남아 있어요. 예. 읽어드릴게요. 물론 우리 말로요. 예. 자형화 삐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죠. 뚱따당 뚱땅. 자형화 아래서 세 형제가 나무를 나눠 갖기로 했네. 형제가 합하느냐 헤어지느냐의 꽃도 같은 운명이라네. 그거 신경 쓰네 그거. 형제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애초에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네. 집안에서는 부인의 옳지 못한 말을 듣지를 말라. 이런 시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애는 안 깨졌네요? 안 깨졌죠. 그러니까 의존 형제잖아요. 라이트 형제보다 낫죠. 근데 우애는 안 깨졌는데 네.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래도 60%는 살아남았잖아. 그럼 혹시 그 깨진 가정의 세대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뭐 극단적인 성탄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재혼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재혼을 해서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형제, 그러니까 의존 형제에 관련된 주제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여성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기록을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록 자체가 너무 남자 위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 출가 외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소략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뭐 형제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의 자매들도 사실은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여자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깐. 지금도 형제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 그러는데 여자 형제.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자매들도 형제라고. 형 동생이라고 썼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형제의 의미를 지금 우리는 옛날 얘기니까 남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여성 중심의 얘기들도 조금 더 많이 생성되고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우리 시간 되면 그거 합시다. 이 삼국지의 허구를 우리가 파헤친다. 삼국지의 허구를 파헤친다. 진수의 삼국지와 나간중의 삼국지 이게 비교를 해보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학부모님들 삼국지 우애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니까. 마지막에 그 관도 적벽 이릉대전이잖아요. 이릉대전은 우리가 와 정말 동생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저 형의 눈물 나는 우애다 이게인데 달리 보면은 마지막에 이릉대전은 유비가 장비 죽은 거에 눈 돌아가지고 수십만의 아까운 척 군사들을 몰살시킨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잘못된 방식의 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간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한 3분 남았으니까 흥부놀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애에 관련된 얘기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원안에 보면은 흥부가 사실 굉장히 능력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애초에 노력을 안 했고 그냥 처가에 빌붙어가지고 허구한 그냥 별거 안 했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맨날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형네 집에 얻어먹으러 가고 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일단 재정적인 서포트 능력이 안 되면 가족 계획을 잘 했었어야죠. 딱 흥부가 또 이제 가족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애가 많은데 왜 또 노력은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물론 남자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맨날 놀부만 바라보면 내가 놀부라도 주걱으로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과 다르게 흥부는 계속해서 자기 식수들은 늘려가는데 이제 보통 그 당시에 가족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본인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때만 되면은 형네 집에 얻어먹으러 가고 요행만 바라는 거야. 요행을 바라죠. 제부가 나와가지고 고쳐줬더니 슥싹슥싹 어이구 박 터지니까 금은보화가 나오더라. 이거는 로또를 조장하는 거라니까요. 로또를 조장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이 아니라. 자, 썬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관희 작가님은 참 복잡해요. 뭘 복잡해? 복잡해요. 그래서 놀부도 잘한 것 같지가 않고 흥부도 잘한 것 같지가 않아서 둘 다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둘 다 상담이 어떻게 5년 선생님 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다시 만나서 4주 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게 또 나중에 놀부의 방식도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놀부에 대한 변명을 좀 해봐.
해보면 당연히 그 흥부가 박을 캤는데 금은보가 튀어나왔더라. 그럼 나라도 이건 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한번 따라해 볼 것 같아 이건요. 모방심리로. 근데 이제 박태기나무 얘기를 했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형제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허.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결국은 흥부가 나쁜 인간이다. 아니에요. 둘 다 약간씩은 문제가 있다. 같습니다. 문제가 네,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걸로. 그거 월요일에 꼭 물어봐요. 금덩어리 찾으면 그 소유권 어디로 가나?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가 금덩이를 던지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3번 형제 투금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역사 속 우애 깊은 형제자매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일 작가, 썬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창정 그리고 제드의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이 곡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이제 좀 차분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목요일은 좀 빨리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 속상했던 일, 감동받았던 일, 여러분의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당연히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4288님, 웅디, 저 아침 방송할 때 허지웅쇼 홍보대사 뽑혔었는데 기억하시려나요? 아픈 아빠 병실에서 듣다가 아빠 추천으로 듣기 시작했다고요? 이제는 아빠랑 같이 퇴근하면서 부산에서 105.7로 잘 듣고 있어요. 아빠가 운전해줘서 오늘 드디어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저녁 시간으로 옮기면서 2시간 진행하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4288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무사히 지금 이제 완전 괜찮으신 거죠? 아버지가 운전해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괜찮아지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고요. 부산에선 105.7로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부산 식구들까지 같이 생겨서 부자 된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버지 좀 잘 쓰게 이렇게 설명서 이렇게 보고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윤정민님, 웅디 명절 후유증이 심한 하루였어요. 명절 음식에 밥하고 치우고 열심히 큰며느리 놀이를 했는데 병이 났어요. 아침부터 정형외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손님들 가고 난 흔적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 다 갔네요. 웅디 보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명절 큰 며느리 이제 이렇게 퇴근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글만 읽어도 얼마나 노고가 심했는지, 얼마나 아팠으면은 또 이 피곤이 쌓였으면은 정형외과까지. 그래요. 이거를 좀 가족들이 알고는 있나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알고만이라도 있으면은 사실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닐 텐데, 그쵸? 제발 우리 윤정민님 주변에 고마운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도 1명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8587님, 명절 끝나고 이 시간 한가롭게 웅디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요. 3708님, 퇴근 후에 우리 강아지 데리고 2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신청해주신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그리고 구창모의 희나리, 둘 다 완전 제 스타일이네. 완전 제 노래네요. 둘 다 최고네요. 오늘
오늘 허지웅 씨에서 나온 모든 노래 중에 이 두 곡이 최고입니다. 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목 상태 풀리게 하려고 프로폴리스를 열심히 뿌렸는데 방금 캠페인 읽고 목 다시 갔습니다. 뭐 어떡하지? 자, 문자 계속 읽을게요. 4899님, 아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좋은 프로를 듣게 되니 추석 연휴의 피로감을 다 불태우게 되네요. 앞으로 종종 놀러 올게요. 허지웅님 최고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899님이 최고십니다. 2229님, 지웅님 문자는 처음 보네요. 내일 저 오랜 공부 끝에 국방부 군무원 면접 보러 가요.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국방부 군무원. 이거는 또 이제 저한테는 또 굉장히 생소한 어떤 영역의 공무원이죠. 예, 아무튼 예, 파이팅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면접이니까 안 떠는 게 최고죠. 3734님, 오늘 배달 중에요. 고객님이 고생한다고 문고리에 얼음물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분들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고리에 그 배달 기사님들 드시라고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임명원님, 오늘 회사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같아서 코로나 검사 받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유, 오늘은 혼자 격리해야겠네요. 추석 끝나자마자 이게 뭔지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동선이 겹쳤구나. 동선이 겹치면은 이게 격리가 들어가는 게 기존에 맞았었는데 아까 또 언뜻 뉴스들을 보니까 방침이 또 바뀌는 것 같은데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단순 접촉자는 또 격리 안 하는 걸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뉴스를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약간 변동이 있는 걸로 아까 들었어요. 자, 이금숙님, 어제는 연휴 이용해서요 축농증 수술을 한 딸내미를 자취방에 데려다 주느라 운전하면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여유 있게 듣고 있습니다. 혼자 두고 오려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짠해요. 우리 딸 힘내라고 이 시간만 잘 이겨내면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잘 참아내기를 엄마의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냄새를 못 맡는구나. 축농증 수술,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수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술이니까 예,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그래요. 그 어머님 마음을 담아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도 살짝 거기에 좀 보태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무사히 수술 잘 끝날 수 있길 바랄게요. 447 하나님, 회사에 자가격리된 직원이 있어서요 남편이 연장근무하게 됐어요. 남편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김범수, 박선주의 남가여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김범수, 박선주의 남가여. 그래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5411님, 명절 음식 느끼해서 오늘 저녁으로 제육볶음 매콤하게 해놨는데요. 남편, 아들, 딸한테 차례로 연락이 왔어요. 저녁 약속 있다고. 일찍도 말해준다.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오늘은 허지웅 쇼가 제 밥 친구네요 해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유하게 넘어가시네요. 허지웅 쇼가 예, 밥 친구로 오늘 어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식사 잘 끝내시고 소화도 잘 되셨길 바랄게요.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해. 결혼하면 뭐야? 뭐 한담? 제육볶음 해놨는데 다 어디 가는 거야? 세상에, 나 참 기가 막혔어. 자, 오늘 엔딩송이요, 김윤희님이 당첨되셨어요. 마룬5의 메모리즈 신청하셨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but I know I will one day.